안녕하세요. 며칠 전 아이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서 아내랑 아이는 한국에 가고 요즘은 저 혼자 지내고 있는데요. 저도 다음 주쯤에는 잠깐 한국에 다녀올까 해요. 예전 처음에 싱가포르에 처음 왔을 때는 한국에 가서 한 달씩도 지내다 오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싱가포르 생활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요즘에는 예전처럼 이렇게 길게 계획을 세운다거나 한국에 가도 크게 설레이고 예전처럼 했던 이런 느낌은 덜 드는데요. 게다가 아이 방학이 두세 달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아이 방학 때 다른 곳에 여행을 가거나 쉬기 위해서 회사 휴가도 줄이다 보니까 예전만큼 한국에 오래 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이 학교 방학도 하고 같은 반 친구들 중에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제가 평소에 느끼고 있던 국제학교를 보내면서 약간은 아쉽거나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이가 예전에 다녔던 현지 로컬 유치원보다는 잘 적응을 하고 다니고 있고 부모인 저한테도 학교의 시설이나 기타 환경들이 마음에 들어서 비싼 학비 정도만 제외를 하면 전반적으로는 만족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현지 학교랑 방학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성수기를 피해서 여행을 다닐 수 있다는 작은 장점들도 있고요. 다만 제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몰랐던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이 이야기는 싱가포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자녀가 한국 학교나 현지 로컬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면 제3국의 국제 학교를 보내는 경우에 비슷한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이의 정체성 부분인데요. TCK라는 단어가 많이들 생소하실 거예요. 서드 컬처 키즈의 약자라고 하는데요. 저도 얼마 전 알게 된 단어예요. 저희처럼 해외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의 경우에 아이가 부모의 나라나 아니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청소년기에는 아이의 가치관이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이런 성장 배경을 가진 유명인 중에는 제가 예전에 봤던 마스터 셰프 코리아의 국가비 씨가 있는데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고 청소년 시기는 스페인하고 미국, 성인이 돼서는 프랑스, 한국, 영국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본인도 유튜브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에 가장 편한 언어도 없고 가장 편한 문화도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어느 한 나라의 소속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게 이 TCK의 단점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 현지 유치원에 다닐 때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마주라 싱가푸라 노래를 이렇게 흥얼거려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했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고 아이가 여기서 싱가포리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알고 지냈던 교포 친구들도 이런 비슷한 성장 과정을 거쳤겠구나 하면서 그 친구들이 한편 이해도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이 TCK라는 단어를 알게 되고 저희 아이가 예상치 않게 국제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이제는 크게 문제가 없으면 아이가 이 학교에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까지 쭉 다니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나 아내는 한국을 그리워하고 한국에 가족도 있고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여행을 할 수가 있으면 한국에 가고 싶어 하고 언젠가는 한국에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저나 아내랑은 좀 많이 다를 것 같더라고요. 한국은 가끔 할머니랑 할아버지를 보러 가는 곳이고 한국의 문화나 사고 같은 거는 저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전부니까요. 그리고 고향이나 다름없이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곳은 싱가포르인데 학교에 가면 싱가포르도 한국도 아닌 전혀 새로운 세계에서 지내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런 국제 학교들이 본국에 있는 학교와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교사랑 학생들도 다양한 국적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언어나 지식이나 문화 같은 경우도 사실 본국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제3의 문화에 약간 고립된 문화? 조금은 외딴 섬 같은 이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저희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멜번이나 타스메니아 같은 호주 도시들을 이야기를 하면 깜짝 놀랍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음 여행 때는 호주를 한번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주재원처럼 일정 기간 이곳에 나와 있는 동안 아이가 국제학교를 경험한다면 한국이나 호주로 돌아가서 이게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겠지만 저희처럼 장기간 체류를 하면서 제3국 국제학교를 보낸다는 게 조금은 우려스럽더라고요. 게다가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돌아가거나 아니면 싱가포르에 더 체류할 가능성은 높은 반면에 다른 영미권 국가보다는 호주는 저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갈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서
이렇게 오랜 시간 싱가포르에서 국제학교를 보내면 아이가 이 TCK의 단점을 갖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호치민에서 제 친구랑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산 지가 15년이 넘었고요. 친구 중에서 가장 결혼을 일찍 한 편이라 아이가 벌써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에 캐나다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한국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고 아이가 영어, 한국어, 베트남어까지 하면 이렇게 잘하게 되면 뭐 여기서 가능성이 되게 많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아이가 베트남어는 거의 잘 못한대요. 게다가 자기 회사에서도 베트남어를 하는 한국 사람을 채용하기보다는 한국어를 하는 베트남 사람을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인건비나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 면에서 베트남 사람을 고용하는 게 훨씬 낫다고 하는데 자기 아이 같은 경우는 국제학교를 다니고 푸미흥이라는 한인촌에서만 살다 보니까 베트남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현지 문화를 깊숙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의 삶은 제 친구의 경우처럼 현지인이나 현지 문화랑 단절되거나 고립된 삶은 아니지만 저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비슷한 생각, 고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워낙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이가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학창 생활을 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아이가 어려서 반이 바뀌고 새로운 친구가 생기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벌써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새로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스쿨 투어를 하다가 같이 알게 된 가족인데 이후에 아이랑 같은 반에 배정이 됐고 동네도 마침 같은 동네에 살게 돼서 오다 가다 이렇게 마주치면서 인사를 하고 지냈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벌써 호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족 외에도 매 텀이나 학기가 끝날 때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본국이나 다른 나라로 또 이동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어느 정도 장기간 이곳에서 아이를 학교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그렇게 장점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 처음 와서 정말 가깝게 지내던 가족이 예상에 없이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 이후에 우울증도 겪었었는데요. 성인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TCK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이런 수많은 이별과 환경 변화를 하다 보니까 일부 경우에는 이런 정서적인 케어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아이도 어리고 당장에 고민할 일은 아니지만 해외에서 제3국 국제학교를 보내다 보니까 부모로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미리미리 알아둬야 될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이런 환경을 잘 경험하고 성장하고 나면 언어 감각이나 타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계관 같은 걸 가질 수 있는 게 이 TCK의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부모로서 조금은 아쉽거나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 봤어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